어젯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약 밤에 두 번만 깨도 당신의 뇌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순한 불편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응급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야간뇨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방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당신의 뇌가 몸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피곤한 아침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 즉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것의 의학 용어는 시한폭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웃어넘깁니다. 자기 나이 또래는 모두 같은 문제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뇨로 인한 심각한 수면 방해는 치명적인 낙상 위험을 68%나 증가시킵니다. 5년 내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2배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급성 심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 대부분이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에 급박한 방광 압박으로 깨어날 때 그것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광과 뇌관 사이의 신호체계가 고장난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수면 중에 소변을 농축하고 생성을 줄이는 자연 호르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제 환자의 74%에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특정 미네랄 결핍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환자들에게 표준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카페인을 피하세요. 골반저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0%가 3개월 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고 때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과서적인 프로토콜을 따랐지만 제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행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배우자와 따로 잠을 잤습니다. 한 여성은 손주네 집에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손주들 방문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표준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실제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수면 연구, 방광 용량 검사, 신경학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방광 근육 신호, 그리고 교란된 뇌 수면 중추 사이의 연결고리를요. 그러나 돌파구는 단순히 결핍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중에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40명의 환자들과 함께 신중한 임상시험을 통해 저는 마시멜로 뿌리와 쇠뜨기 추출물을 사용한 특정 허브차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14일 이내에 제 환자들은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평균 72% 감소시켰습니다. 한 달 이내에 63%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광과 뇌 사이의 고장 난 소통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야간뇨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왜 거꾸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물을 덜 마시는 것이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4번, 어쩌면 5번씩 깨고 계십니까?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단순히 성가신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뇌가 필사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독립성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악몽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22년간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야간뇨로 고통받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방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광과 뇌 사이의 고장난 소통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깊은 잠을 훔치고 매일 밤 혈압을 높이며 어둠 속에서 치명적인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깰 때마다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증시킵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당신은 방향 감각을 잃고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에서 2,000명 이상의 노인이 야간 화장실 이동 중 낙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 그리고 골반을 부러뜨린 사람들의 70%는 결코 독립성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며 자녀들이 삶을 희생하여 전일제 간병인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전에 물을 덜 마시라는 흔한 조언은 당신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방광 내벽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이것은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급박함을 만듭니다. 당신의 방광은 과민해지고 밤새 당신의 뇌에 거짓 경보를 보냅니다. 저는 5년 전에 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에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야간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치명적으로 낮은 수준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을 조절하는 마스터 미네랄입니다. 체내 과정들, 특히 방광과 뇌 사이의 신경 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호들이 혼란스럽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방광이 절반만 차 있는데도 뇌에게 가득 찼다고 알립니다. 뇌의 수면 중추는 밤 동안 이러한 신호들을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반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거의 60%나 떨어집니다. 시금치, 바나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체내를 통과해 버립니다. 세포들은 이 미네랄이 절실히 필요한데 방광은 밤새 거짓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 환자의 74%에서 단 14일 만에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회복시킨 정확한 약초차 배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실제 환자들과의 임상 관찰 결과입니다. 이 채는 적절한 방광-노의 소통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2가지 특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멜로 뿌리입니다. 사탕이 아니라 마시멜로 식물의 실제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는 자극받은 방광 내벽을 진정시키고 치유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방광 조직에 직접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쇠뜨기 추출물로 방광 근육 자체를 강화하고 밤새 편안하게 소변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왜 매일 밤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치의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생사가 달린 정보입니다.
방광 안에는 뇌관과 직접 소통하는 특수한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수면 중에 뇌에게 두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첫째, 방광 용량. 둘째, 상황이 진짜 긴급한지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호들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방광은 8시간의 전체 수면 주기 동안 최대 400ml를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그네슘은 체내 모든 신경 신호의 전기 전도성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혈액 내 데시리터당 1.8mg이라는 임계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방광 신경 신호가 불규칙하고 약해집니다. 방광이 30%만 찼는데도 뒤섞인 신호는 뇌에게 90%가 차서 곧 터질 것 같다고 알립니다. 뇌는 즉시 여러분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벽 2시에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막상 가면 아주 조금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방광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광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방광과 수면 중추 사이의 소통 통로가 미네랄 결핍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의학은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완전히 잘못된 조언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소변이 매우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더욱 자극하여 긴박감과 염증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증상을 치료하면서 근본 원인을 10배나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한 후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심각한 야간요 사례의 환자들이 모두 하나의 숨겨진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지만 아무도 이것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이온성 마그네슘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혈청 마그네슘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이 질환을 진단하는데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이 퍼즐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방광 근육은 수면 중에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뇨근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평활근 조직이 방광벽을 덮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이 근육은 차분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됩니다. 더 많은 액체를 수용하기 위해 늘어날 수 있으며 공황 신호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고갈되면 배뇨근은 지속적인 미세 경련 상태에 빠집니다. 방광이 거의 차지 않았는데도 수축하고 조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늘어나야 하는 풍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같은 풍선이 뻣뻣하고 딱딱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은 양의 공기만 넣어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 밤에 3번, 4번, 5번씩 일어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박 박사가 개발한 약초차에 마시멜로 뿌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72시간 내에 염증이 생긴 방광 내벽을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점액질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쇠뜨기 추출물은 유기실리카와 미량 미네랄을 제공하여 마그네슘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적절한 신경 신호 강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파는 아무 마시멜로 뿌리차나 마실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제품은 너무 약하고 쓸모없는 충전재 약초들과 섞여 있습니다. 박 박사의 특정 공식은 정확한 비율이 필요합니다. 말린 마시멜로 뿌리 3g과 쇠뜨기, 추출물 1.5g을 정확히 섭씨 85도의 물 200ml에 12분간 우려내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활성 점액질을 파괴합니다. 영구적인 방광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왜 이 특정 약초차가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임상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방광벽 안에는 신장 수용체라고 불리는 특수한 신경 수용체가 있습니다. 작은 센서라고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센서들이 뇌의 수면 중추인 시상하부와 완벽하게 소통합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방광이 40%만 차 있을 때는 계속 주무세요. 깰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규소와 칼륨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쇠뜨기 추출물과 마시멜로 뿌리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규소가 없으면 방광벽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방광이 거의 차지 않았는데도 신축 수용체가 뇌에 잘못된 경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차 끓이려고 물을 끓일 때 울리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의 조직 샘플을 검사하던 중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방광벽은 정상인보다 30%나 더 얇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을 덜 마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직도 하는 그 조언은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산성화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이미 민감한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뇌에 더 자주 급박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덜 깨는 게 아니라 더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쇠뜨기 추출물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생체 이용 가능한 규소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소는 14일에서 21일 안에 방광벽의 콜라겐 기질을 재건합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방광벽이 말 그대로 더 두껍고 튼튼해집니다. 마시멜로 뿌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점액질이라는 젤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방광 내부 표면 전체를 코팅합니다. 이 코팅은 즉시 자극을 줄여주며 종종 차를 마신 첫 3일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세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호박씨 가루입니다. 저는 차 블렌드에 정확히 2티스푼을 넣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 연구진들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호박씨 추출물이 요도 괄약근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이 근육이 강하면 방광이 급박감을 유발하지 않고도 더 많은 양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환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씨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6, 7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그분이 계속 방해를 해서 따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오후 4시 이후로는 물을 끊었습니다. 과민성, 방광, 처방약도 복용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분은 지치는 화장실 왕복을 피하려고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바로 그 차,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허브 블렌드 2컵,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안에 밤새 완전히 주무시고 기껏해야 한 번만 깨셨습니다. 2달 후 추적 진료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부인과 함께 오셨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다시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류 의학계가 무시해온 기본적인 생리학입니다. 방광이 수면 중에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수분 제한과 약물이라는 기존 접근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광 조직을 재건하고 과민한 신경 신호를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 차는 2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이제 기존의 조언이 왜 여러분의 방광을 망가뜨리고 매일 밤 깨어있게 만드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야간 빈뇨 환자들에게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섭취량을 줄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문제가 악화됩니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저는 여기 서울의 제 병원에서 야간요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했었는데 그 오래된 조언을 따른 분들이 가장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소변이 농축됩니다. 고농축 소변은 방광 내벽의 산처럼 작용합니다. 섬세한 조직을 자극해서 방광을 과민하고 과활동성으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300에서 4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극받은 방광은 단지 100ml만 차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아서 깨지만 마침내 화장실에 가면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자주 깨는 게 지쳐서 물을 제한합니다. 방광이 자극받고 과민해집니다. 뇌에 잘못된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더욱더 제한합니다. 순환이 깊어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광은 근육입니다. 몸의 모든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탄력과 힘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수분을 제한하면 근육 조직이 경직되고 약해집니다. 방광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용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저에게 8년 동안 고생하신 후 병원을 찾아오신 강남의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5, 7번씩 깨는 8년, 지쳐 보이고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질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3년 동안 오후 4시 이후로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의 자가, 부가, 탈수. 제가 그분의 방광 용량을 검사했을 때 150ml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광은 본질적으로 소변을 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수년간의 제한으로 근육이 위축된 것입니다. 이때 저는 그분께 직관에 반하는 수분 공급 프로토콜을 소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간 빈뇨를 고치려면 물을 덜 마시는 게 아니라 더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법, 특정한 종류의 액체,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약초차는 3가지를 동시에 해냅니다. 첫째, 방광이 다시 확장되도록 훈련시키는 부드러운 수분 공급을 제공합니다. 둘째, 방광신경과 뇌 사이의 소통 경로를 복구하는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실리카를 전달합니다. 셋째, 방광염증과 민감성을 줄이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뿌리가 기초입니다. 사탕이 아니라 마시멜로 식물의 실제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는 점액질이 들어있는데 요로 전체를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젤 같은 물질입니다. 자극받은 방광 내벽을 위한 치유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이 넘도록 전통의학에서 특히 비뇨기 질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쇠뜨기 추출물이 2번째 필수 성분입니다. 이 식물은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실리카 공급원입니다. 실리카는 방광벽을 포함한 온몸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미네랄입니다. 실리카는 또한 신경 주위의 수초를 지원하는데 이는 방광에서 뇌로 신호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보호막입니다. 이 두 약초를 따뜻한 물에 섞어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마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90분이면 몸이 액체를 처리하고 미네랄을 흡수하며 잠들기 전에 방광을 한번 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 화합물은 밤새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거짓 신호를 줄이고 용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합니다. 이제 한국 전역의 수천 명 환자들의 삶을 바꾼 정확한 제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펜을 들고 적으셔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종이를 가져오세요. 한 단계라도 잊으면 차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초 혼합물에는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갑니다. 첫째, 마시멜로 뿌리입니다. 먹는 사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테아 오피시날리스 식물의 말린 뿌리입니다. 정확히 8g이 필요합니다. 왜 8g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10g 미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광 강화 점액층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g 이상은 고령 환자들에게 가벼운 소화장애를 일으켰습니다. 8g이 황금 숫자입니다. 두 번째 성분은 쇠뜨기 추출물입니다. 학명으로 에퀴세툼 아르벤세라고 알려진 이 식물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의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카는 방광벽이 탄력과 적절한 신경 신호 전달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네랄입니다. 말린 쇠뜨기 5g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5g입니다. 세 번째 성분은 제가 그 중요성을 발견했을 때 저조차 놀랐습니다. 옥수수 수염입니다. 신선한 옥수수에서 벗겨서 버리는 얇고 윤기나는 실들입니다. 그 실들에는 방광 자극을 특별히 줄이고 괄약근을 강화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10g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조 방법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복잡하지는 않지만 순서와 온도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500ml의 물을 끓이세요. 약 2컵 정도입니다. 완전히 끓으면 불을 완전히 끄세요. 정확히 2분을 기다리세요. 왜 2분일까요? 끓는 물을 쇠뜨기 추출물에 직접 부으면 실리카 화합물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약섭시 90도까지 식어야 합니다. 2분 후에 3가지 재료를 모두 물에 넣으세요. 나무 숟가락으로 한번 부드럽게 저으세요. 약초 제조 시에는 절대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냄비에 뚜껑을 덮고 정확히 15분간 우려내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12분에는 추출이 불완전합니다. 20분이 되면 민감한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쓴 탄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분 후에 고운 채로 차를 거르세요. 절대 약초를 짜거나 누르지 마세요. 그냥 중력이 일하도록 두세요. 완성된 차는 약 400ml가 나와야 합니다. 색깔은 연한 황금빛 호박색이어야 하며 연한 꿀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마실 때의 온도입니다. 차는 미지근해야 하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합니다. 천이거나 약간 더 따뜻해야 합니다. 뜨겁게 마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한 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게 됩니다. 차갑게 마시면 방광에 충격을 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미지근하게 마시세요. 컵을 손목 안쪽에 대보세요. 중립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평소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에 이 차를 마시세요.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이것이 몸이 화합물을 흡수하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한번 가고 최대 방광 용량으로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초의 여사님이 첫 주가 지난 후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5번씩 깼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안전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같은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이 정확한 제조 방법을 단 9일 동안 따랐더니 단 한 번만 깼다고 합니다. 3주 후에는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딸은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조법이 자세해 보일 수 있지만 2번 만들고 나면 외우게 됩니다. 이 차는 한 번 만드는데 3,000원도 안 듭니다. 수십만 원이 들고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과 비교해 보세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이것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약초차가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지난 8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차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3번, 4번, 5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이 조사했을 때 이분들 모두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 동안 물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께는 완전히 거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야간 빈뇨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가족, 친구들, 심지어 일부 의사들로부터 똑같은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덜 마시세요. 방광을 비워두세요. 이런 조언이 여러분의 방광 용량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광은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처럼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채워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분을 제한하고 몇 시간 동안 약간 탈수된 상태로 지내면 방광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과민해집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하루에 물을 4컵도 안 되게 마시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셨죠. 물을 제한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너무 민감해져서 겨우 100ml의 소변도 응급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깨어났고 때로는 거의 소변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6-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그 8시간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한 컵씩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 가기 편한 낮 시간 동안 방광이 규칙적으로 채워지고 늘어납니다. 방광이 정상 용량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육 섬유가 탄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신경 신호가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관된 낮 시간 수분 섭취를 약 10일에서 14일 정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저녁에 수분을 줄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작은 모금만 마십니다. 약을 먹거나 입이 마를 때 적실 정도만요. 마지막 한 컵의 액체는 약초차 자체여야 하며 목표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마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낮 동안 방광이 제대로 훈련되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마시멜로 뿌리와 쇠뜨기의 미네랄이 이제 수축되고 과민한 방광이 아닌 건강하고 탄력 있는 방광 근육에 작용합니다. 밤에 수분 섭취를 줄이면 수면 시간 동안 소변 생성이 줄어들지만 방광은 이제 아침까지 정상적인 양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정확한 일정을 따랐습니다. 3주 안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는 일주일에 4일은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방광이 말 그대로 용량을 재건한 것입니다. 직관에 반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밤에 소변을 덜 보려면 낮 동안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방광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채워지고 비워지는 주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물을 제한해 왔다면, 가능한 한 적게 마시려고 노력해 왔다면 당장 그것을 멈춰야 놓아야만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시간 수분 섭취 방법을 시작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 시간마다 한 컵씩입니다. 이것이 약초차를 기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빠진 조각입니다. 이제 방광을 회복시키는 2차를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과 효과를 내는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라도 잘못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 방법입니다. 말린 마시멜로 뿌리 1큰술과 쇠뜨기 추출물 1작은술이 필요합니다. 생 마시멜로 뿌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건조 과정이 방광 내벽을 코팅하고 강화하는 점액 화합물을 농축시킵니다. 정확히 250ml의 물을 끓이세요. 대략 표준 머그잔 하나 정도입니다. 물이 완전히 끓으면 불을 끄고 정확히 90초를 기다리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뇌의 바소프레신 수용체와 소통하는 쇠뜨기의 휘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두 재료를 물에 넣고 작은 접시로 머그잔을 완전히 덮으세요. 12분 동안 우려내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이 민감한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쓴 탄닌을 방출하지 않으려면서 최대 미네랄 함량을 추출합니다. 12분 후 고운 채로 차를 거르세요. 절대 허브를 짜지 마세요. 짜면 진정 효과를 상쇄하는 수렴성 화합물이 나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45분 전에 이 차를 마시세요.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45분은 마그네슘과 실리카가 혈류에 들어가 방광 근육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신장이 액체를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잠자기 전에 배출됩니다. 너무 늦으면 한밤중에 한 번 더 깨게 됩니다.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실제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덜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들린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방광은 근육과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제한하면 방광이 수축하고 과민해집니다. 적은 양의 소변에도 당황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방광이 다시 정상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재훈련시킵니다. 저녁 유룩업시 이후에는 정확한 시간에 마시는 약용차를 제외하고 모든 액체를 중단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습관에서 미네랄 도둑들을 제거하세요.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체내 마그네슘을 빼앗아갑니다. 알코올은 바소프레신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와인 한 잔만 마셔도 3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섭씨 18도 이하의 추운 방에서 자면 천 조절을 위해 몸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침실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5일 안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번이나 4번이 아닌 1번만 깨게 될 것입니다. 2주 안에 제 환자의 70%가 밤새 잠을 자거나 습관적으로 단 한 번만 깨게 되며 급한 요해 때문이 아닙니다. 한 달 안에 방광 용량이 40% 증가할 것입니다. 광주의 이씨 할머니는 74세이십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6번씩 깨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2번 넘어지셨기 때문에 따님이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할머니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셨고 부끄러움 때문에 손주들 방문도 그만두셨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주무십니다. 집에 있던 모든 기저귀를 버리셨습니다. 따님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황금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방광 근육이 훨씬 빠르게 탄력을 잃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때마다 회복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부엌으로 가세요. 이 재료들을 적으세요. 내일 아침 한약방이나 약국에 가서 구입하세요. 내일 밤 첫 번째 차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 기억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보가 희망을 주었다면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이웃, 교회 교인들에게요. 야간요는 조용히 건강을 파괴합니다. 낙상, 심장 스트레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밤새 잘 거예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어두면 뇌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르는 문제들을 40년간 해결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오늘 밤 몇 시에 박 박사의 한방차를 마시기 시작할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수면 해결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깨는 것에 지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